파리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따낸 전남 소속 출신 선수들이 반가운 환영식에 함께했습니다. 검은 반도체 김해 주산지 전라남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한국 김공사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전남 지역 인재 영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관광형 도시재생 사업이 펼쳐진 1897 계양문화거리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남의 태극전사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향을 찾은 전남의 선수들을 최다운 앵커가 만나고 왔습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 단복을 입은 선수들이 한 명씩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전남 소속과 전남 출신 선수들을 위해 마련된 환영식. 한 명씩 무대에 오르자 멀리서나마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던 도민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대활약을 보여주고 금이 환영한 선수들은 도민과 후배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특하다고도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획득한 메달은 금메달 13개 등 총 32개. 그중 전남의 선수들이 합작한 메달만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 등 총 7개에 달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만큼 선수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시민들과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인만의 특별한 그러니까 그 필살기라고 하나요, 그걸? 그냥 몸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올림픽에서의 성과를 축하해주는 자리. 하지만 선수들은 더 나은 선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아시아 선수권, 세계 선수권에서도 계속 기량을 뽐내고 싶다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체육회도 이에 맞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저희 전남에서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도록 꿈나무 육성에도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게 도민들의 자긍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늘리고 우리 직장부도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도청 소속 선수가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따는 등 기쁜 소식으로 가득했던 이번 파리올림픽. 도민들의 환대를 받은 선수들은 다시 앞으로의 4년간의 여정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 우리나라 김은 최근 검은 반도체로 불리면서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올랐는데요. 전국 1위 김 생산지 전라남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한국 김공사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 1위 자리를 지켜온 김. 지난해 국내 김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달성한 데 이어 수출국도 2010년에 비해 올해 2배가량 늘며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일본 등 해외 김 생산이 부진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김 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실제 이대로라면 10여 년 뒤 우리나라 김 생산량이 최대 27.2% 줄어들고 피해 비용이 500억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세한 산업 구조를 넘어 김종자 연구의 체계적인 개발과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김에는 아주 좋은 유효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낵류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의약품이나 화장품의 원료로도까지 다양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는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전국 1위 김 생산지 전라남도는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한국 김공사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전라남도는 국내 김 생산량 가운데 79%, 생산액으로는 81.3%를 차지하지만 전국 김 수출 비중은 20%대에 머무르는 상황. 김 생산 면적이 전국 3%에 불과한 충남이 김 수출액 전국 23.2%로 전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토론회에선 KGC, 한국인삼공사의 경우 산하 연구기관으로 한국인삼연구원에만 130명의 연구원이 있지만 현재 김 관련 품종을 연구하는 인력은 5명에 불과한 열악한 현실 등이 지적됐습니다.
김 공사를 설립해서 김 산업이 단순하게 수출 효자가 상품이 아니라 전남을 대표하는 그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지난 6월 김산업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김산업진흥구역 선정 중단을 검토하는 등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전남 지역 인재 영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기 체제 두 번째 인재 영입 인사로 박웅두 곡성군 치유농업협의회 대표를 영입해 중앙당 농어민위원장과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진도 출신인 박 대표는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어서 민주당과의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공영버스 위탁사업 운영자 모집에 앞서서 내일 운송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전국의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등록을 받은 사람들로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공영버스 위탁사업 계획, 사업 시행 조건과 사업자 선정 방안, 향후 일정 등이 설명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9월 초 사업자 모집 공고에 이어 협상 대상자 선정 등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 내년 1월 전면 버스 공영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모두 아무런 그림자만 깃든 건 아닙니다. 목포에서 두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1897 계양문화거리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정주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목원동과는 달리 관광형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1897 계양문화거리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격자형 도로를 끼고 근대와 현대 가옥들이 지난 세월을 품고 있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립니다. 천만 관광 시대를 열 목포의 대표 관광 코스입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과 더불어 지난 2017년 이곳에선 목포의 두 번째 도시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사업 전 실체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목포의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이제 접하게 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 여파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5년간 711억 원이 들어간 관광형 도시재생 사업. 관광 루트 개선과 시설 정비뿐 아니라 1897 계양문화거리 협동조합 등 주민 주도형 사업이 강화됐습니다. 목포 세관 창고를 리모델링해 전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역사를 지닌 기존 건축물도 공간의 주요 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곳은 1900년에 지어진 일본 영사관 건물입니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이 건물은 계양문화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드라마 촬영지로도 인기를 얻으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7 계양의 유산과 일제감정기 일본식 가옥들도 공간을 이루는 요소들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호남에서 가장 먼저 근대도시로 성장한 목포. 계양문화거리는 그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장소로 도시재생 사업이 더해지면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늘어나는 관광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건수도 40% 이상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가 된 후로는 800만을 이미 넘어섰고요.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도심 전체로 효과가 확산하지 못하고 체류형 관광 여건이 여전히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계양장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단절된 느낌이 있어요. 얼마든지 목원동과 계양장 일대를 연계하는 그런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도시 재생이 도시의 자산과 특성, 주민 공동체의 노력에 따라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에이스 제임스 네일의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정규 시즌 막판 최대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시즌 내내 활활 타올랐던 막강한 타선의 힘과 함께 이범호 감독의 용병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세이던 롯데도 넘어서고 2위와 5게임 반차로 넉넉한 1위를 달리던 시기. 기아 타이거즈 1선발로 올 시즌 뛰어난 구위를 보여줬던 제임스 네일이 상대 타자의 타구에 얼굴을 강타당합니다. 네일은 고통을 호소하며 곧바로 더그아웃으로 향했고 검진 결과 턱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23경기가 남은 현재 정규 시즌 복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최악의 경우 1선발 없이 포스트 시즌을 치러야 하는 최대 위기에 맞닥뜨린 겁니다. 수술했는 제임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굉장히 모든 것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신경을 쓰는 건 아직까지 사람들이 막 그 2개, 3개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발진의 경우 개막전 엔트리에서 양현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탈한 상태여서 정규 시즌 동안만 뛸 대체 외인 선발 투수를 물색하거나 기존 선수들 중에서 임시 선발을 써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겁니다. 더군다나 불펜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장현식과 최지민 역시 각각 부상으로 1군에서 말소된 상태입니다. 2위와의 격차가 넉넉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정규 시즌 1위를 확정짓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기고 지는 경기를 확실히 구분해서 선수를 투입하는 감독의 용병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기는 경기에는 확실히 다 투입을 하고 경기가 조금 어렵겠다 싶으면은 확실히 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최소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나마 믿을 건 시즌 내내 타 팀들을 압도했던 타선의 힘입니다. 특히 부상으로 이탈했던 해결사 최용우가 복귀 소식을 알린 건 가뭄 속 단비입니다. 기아는 이번 주 SSG와 주중 3연전을 치른 뒤에 주말 2위 삼성과 2게임을 치르는데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이 정규 시즌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박홍일 목포시장은 오늘 2024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는 목포 실내체육관을 최종 점검하고 안전한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내일부터 6일간 목포 실내체육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실내체육관을 잇는 셔틀버스를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관람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 목포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23개국 500여 명이 참가하는 총 상금 42만 달러 규모의 슈퍼 500급 대회로 오는 29일 16강전부터는 20개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SNS에 올라온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뒤에 음란물을 제작해서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남에 접수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는 모두 2건이며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뒤에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유포한 용의자 2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이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막고 학대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와 광주 전남 지역 7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오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학대 사건 보도의 문제점 개선과 아동의 인권 보장, 관심 고취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염전 근로자 인권 문제 예방을 위해서 팀장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매달 한 차례 이상 인권 침해 행위 여부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위주로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이 같은 행정지도를 통해 염전 사업장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할 예정이고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와 허가 취소, 보조금 지원 배제, 환수 등 행정적인 제재를 취할 계획입니다.